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걸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범죄에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어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격한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과 유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공격을 해대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누가 문제 제기했는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은 그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조금 아까 입장에 나온 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문영배 재판관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해킹까지도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 그 과정에 있어서 홍장원 차장 그리고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707 단장 이런 분들의 진술이 뭐 좀 바뀌는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접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문영배 대행 관련 의혹을 보면은 문대행이 한 인터넷 카페에서 뭐 음란물 공유를 방관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가 그제 지난 11일에 나왔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이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 동안 음란 사진 그리고 게시물이 공유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카페 유머방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권한대행도 이 카페에 가입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네. 이 논란을 N번방 사건에 빗대서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문 권한대행을 향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하게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란 패설성 댓글까지 오갔고 이걸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문대행이 일부 음란 게시물에 이 댓글을 썼다는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늘이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만큼 네. 헌법재판소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뉴스 바로 전에 네. 나온 속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 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걸 자기가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이 댓글과 관련해서 이 일각에선 이 댓글이 지금 조작된 것이다. 댓글을 썼다는 게 조작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또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9시 반에는 한 시민단체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고발을 지금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일단은 김정욱 행정관님, 여당도 이 문영배 소장 대행, 권한 대행도 본인도 수사하라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은 문제 제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인 건지 도 넘은 현재 판단 앞두고 도 넘은 공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뭐 문영배 헌법재판관 말씀대로 적극 수사하세요. 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아직까지 확인 안 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걸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범죄에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어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격한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공격을 해대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누가 문제 제기했는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확인하십시오. 저는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중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용들을 거르고 판단해서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런 내용이 나오니까 덥석 그걸 받아 안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변론, 뭐 마지막이지 않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 자체가 소위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헌법 앞에서 맹세했던 부분들이 실현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문제 제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에 물을 타기 위한 이런 식의 공세라면 스스로 소위 내란 혐의 우두머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 행정관 질문을 그대로 광전의 대변인한테 한번 질문을 그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타기라고 말씀하셨고 개인 의혹과 이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지금 이번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란을 저는 민주당이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음란물이 본인이 올린 것은 아니고 그 올려져 있는 카페에 동창 카페로서 가입이 되었던 것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쓴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간에 휴정하고 있는 동안에 지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재판 중간에 예. 지웠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그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은 그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조금 아까 입장에 나온 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문영배 재판관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해킹까지도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 그 과정에 있어서 홍장원 차장 그리고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707 단장 이런 분들의 진술이 뭐 좀 바뀌는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접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입장을 나온 것 자체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만 말씀을 네.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쓴 댓글을 갖다가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이 중대한 대통령을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댓글을 갖다가 예를 들면 삭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그런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말씀을 하시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도덕성들을 허무는 문제인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변호인이 예를 들면 여인영, 이진우 이 두 사람들을 직접 감옥에 가서 만나서 회유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저희 정보사 사령관에서 만나려고 했었는데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들어오는 속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이 이 문영배 소장 대행 동창 카페 문자 협박 논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고 또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 이 문영배 소장 대행을 탄핵해야 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까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속보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문영배 권한대행을 향한 어떤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 모여있는 탄핵 반대 카톡방이 있는데 윤지영 기자 여기에 문영배 대행의 개인 전화번호가 이 단톡방에 유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카톡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이 처음 된 건 DC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올라온 휴대전화 번호를 오픈 카톡방, 1,000명이 좀 넘게 있는 오픈 카톡방에서 공유를 한 건데요. 최초 게시글 작성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이 경남 진주 이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에 작성된 문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글을 통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 번호가 공유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고 이걸 갤러리에 다시 인증을 하는 게시물을 올리고도 있고요. 또 일부 이용자는 문재판관이 이 카톡을 읽으면 1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숫자 1 표시가 없어지는데 네. 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를 인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은 이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좀 경고를 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톡 테러가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픈 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문영배 대행 앞서 제가 전해드린 음란물 공유 방관 의혹에 지금 나온 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어떤 카톡 테러까지 도를 넘었다라고 표현 외에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측 같은 경우 과거에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소위 개혁의 딸이 계속 문자 폭탄 보낸다고 그렇게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했던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갖다가 표적을 삼아서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거짓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특정한 적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 또 여기에서 더 확장이 되게 되면 서부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모의했던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추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여길 가서 탐색을 했다. 그다음에 사전에 모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모의의 어떤 배우로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를 들면 있는 신도들 앞에서 5만 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카페, 뷔페 같은 경우 5만 원 식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특정한 국가기관의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만큼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도 저렇게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번호 유출해서 카톡 테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강전혜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개인 신상 유출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좀 아까 윤지영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협박이라든지 별건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문영배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SNS에 올라왔던 글들을 봤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역사관이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창들이 있는 카페에서 음란물이 올라왔다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해명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국민이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 내용 잠깐 보면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국무회의 성립 여부, 국무위원들의 어떤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가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 조태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모두 반대했다. 찬성자는 없었다. 이런 내용을 발언을 했다. 라는 내용까지 한번 전해드리겠고요.